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7.52%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찌라시성이긴 하지만 정말로 대박 기사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도 가스터빈 수출국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그랬던 우리가 발전용 가스터빈을 종주국 미국의 발전시설에 처음 수출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외국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의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해줬었던 이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가스터빈 2기를 빅테크에다가 수출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정확히 보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설마 이 빅테크가 어느 쪽에 여러분들 xAI, 즉 결국 테슬라랑 엮이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내용의 찌라시성 기사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고 있는 거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서 가스터빈 추가 수주 기대라고 하면서 8기 이상 공급 협상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실 텐데, KB증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빅테크 업체와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6년 말까지 이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외에도 복수의 업체들과 8기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기가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2기만으로도 이렇게 박스권을 뚫으면서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8기가 더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시세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해서 영상 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매도 금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넘어가 보자 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신고가의 신고가 댓글에다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분들이 지금 우리가 장 끝날 때까지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죠? 보시다시피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개인분들은 좀 아무래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을 딱 해주시는 순간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지켜보면서 내가 지금 매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그렇지 않는다라고 해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있을 때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올라가는 걸 가로막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가창이 있으면은 위에다가 매도 물량을 막 쌓아놓게 되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도 힘겹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부탁드리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참여 점수에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 특징적인 장의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어떤 종목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까? 반도체와 로봇 종목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에서도 10%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장의 전반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냐면은 조방원이라고 하는 조선, 방산, 원전이라고 하는 이 섹터들이 미국의 정책 수혜와 더불어서 특히나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해줬었고, 방산은 계속 올라주고 있었고, 원전이 이제 뒤늦게 따라갔었던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조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력이 기대됐던 상황인데 3,500억 불의 펀드가 교착 상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정책실장이 얘기가 있었던 만큼 조선 같은 경우엔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추세가 많이 꺾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방산이 지금 최근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원전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상황에서 2개월 반 만에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고 이제 시세 초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앞전에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어요? 반도체가 먼저 올라가 버리는 요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반도체와 로봇 종목들이 같이 난입이 되게 되다 보니까 원전의 턴이 좀 늦게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를 우리가 기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최근에 정말로 무섭게 올랐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바로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앞전에 이런 구간을 보여줬었던 것처럼 충분히 꾸물꾸물거리면서 올라가거나 조정을 보여줄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상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원익홀딩스가 저점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상승률이 무섭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로봇 종목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어법에 의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2개월 반 동안에 박스를 치면서 조정을 보여주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던 구간을 이제 막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남은 10월장 그리고 11월장부터는 어떤 게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자면은 지금 갈만한 테마가 쭉 가질 수 있는 테마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잠깐이라도 매도를 고민하셨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매도를 금지해 주시면서 제 말에 동의하신다라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까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러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터져나오고 나오고 있는 게 빅테크들과의 협력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마존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창원 공장을 차세대 실사를 한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이 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이 삼성전자의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었던 요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섭게 올라왔는데,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촉발시켰던 게 뭡니까? 아마존을 비롯해서 클라우딩 기업들이 대량 발주를 넣으면서 쇼티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덩달아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 지금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아마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아마존이 클라우딩 서버용 디램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같은 경우에는 1, 2년 정도 사용하면 오래 쓰는 거겠거니 했는데 이것을 무려 7년 가까이 사용을 했었고, 이제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대량 발주를 넣었었던 게 바로 아마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런 아마존이 지금 서버용으로 해서 이렇게 디램을 대량으로 주문을 넣었는데, 이 서버 운영하려면 필수적인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와 반도체 그리고 원전과 SMR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여러분들 입장에선 당연하게도 이 700조 AI 동맹에 합류한 삼성과 SK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샘 올트먼 CEO, 오픈 AI의 CEO가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또 브로드컴과와도 10기가와트급 AI 칩 계약을 하고 있는데 칩 수요 폭발적 증가,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폭발적 증가?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굉장히 기이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어디에다 투자를 했었습니까? 과거에 코어위브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 코어위브 측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금을 준 돈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코어위브가 칩을 구매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그 칩을 담보로 또 칩을 구매했었던 요런 상황.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어디다가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 오픈 AI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AMD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추가적으로는 브로드컴과도 지금 칩 계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되시죠? 서로 계속 이제 돌고 하면서 돈을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AI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AI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가스 터빈 만들 수 있는, SMR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 당연하게도 주가가 폭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어떤 구간까지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 역사적 신고가, 아니 그 넘어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길게 놓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다가 한번 낙폭을 과하게 줬었고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줬다가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딱 이런 구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쭉 끌고 가시면서 최소 역사적 신고가 영역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논란이 터졌었던 이날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요 6만원대 가격대를 애매하게 이탈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또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이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8월 20일 날 웨스팅하우스와 노예 계약 논란이 터졌었던 그런 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도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약 6,0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는데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촬영했던 영상 짧게 한 5초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네,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낙폭이 한번 심하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낙폭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돌려준 흐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무조건 매수 타점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이때 영상 내내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시원시원하게 상승음이 연출됐는데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던 곳은 이곳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9월 15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5일날 두산의 노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58,8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 잡으셨던 분들만 해도 대략적으로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에 있냐면은 약 40% 정도 수익권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타점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상단에 확인이 되고 계시죠? 10월 14일 어제 넥스트에서 과도하게 밀립니다라고 하면서 미장 프리마켓이 밀려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중 다 못 잡으신 분들은 추매 타점 잡겠습니다. 두산의 노빌리티를 얼마요? 74,8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보내드렸던 시간이 언제요? 정확하게 7시 49분. 거의 여러분들 이 끝단에서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끝단이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시원시원하게 지금 두산의 노빌리티가 약 8%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두산의 노빌리티를 끌고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눌리는 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셔야 되고, 시원시원하게 상승으로 연출된 이후로는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가 차이로 인해서, 타점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산의 노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를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드리면서 문자 하단에 보시면은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타점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종적인 목표가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요,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은 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전화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에 이미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제가 뒤이어서 매집주도 한 가지 추천을 드릴 건데, 여기 지금 기사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성과인 수만 개의 관련 부품을 하나하나 국산화해온 340여 개 국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땀도 빠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시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국내 중소중견 협력 업체가 두산에너빌리티랑 협력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대략적으로 이제 50조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국내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만약에 시가총액이 2천억대에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가총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약 30% 가까이 상승을 연출될 때 이런 종목들은 3배, 4배씩 또 아니 10배씩도 상승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매집주를 두산에너빌리티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스몰캡 종목까지 같이 안내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다가 어떤 것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매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이번 스몰캡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집주 추천 안내를 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종목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까? 여러분들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좀 안내를 드렸었죠.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로보스타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지금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자막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게 지금 매집주입니다 라고 해서 추천을 딱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아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라는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통해서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영상 촬영했던 날짜가 언제냐면은 9월 13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던 영상인데,
9월 13일 우리가 정확하게 로보스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9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로보스타라는 종목명도 확인이 되실 텐데 9월 13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12일이 금요일이니까 13일이면 토요일날 영상을 촬영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월요일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시원시원하게 상승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111% 정도 폭등 흐름이 연출됐었던 게 로보스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번에 매집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이 어떤 종목이라고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력, 원자력까지 전부 다 발이 걸쳐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주요 매출처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약 77%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30% 정도 폭등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하고 있는 중소형 스몰캡 종목, 시가총액 2천억짜리 종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상승률이 연출되면서 3배, 5배씩, 아니 막 10배씩도 올라갈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관찰을 좀 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조그만한 종목들로 확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그만한 종목이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이렇게 원전주들이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했을 때 상승하다가 그 상승했던 구간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1년 선인 검정색 선 위에서 딱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급하게 쏘기 직전의 모습이 좀 보여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외국인들이 쓰는 프로그램 뭡니까? 계속적으로 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매도한 날도 있겠지만은 매수세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찍혀있는 최근의 흐름도 여러분들 입장에선 관찰이 되실 텐데 이 종목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딱 이런 구간까지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만큼 스몰캡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대략적으로 120% 정도 수익 구간이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이렇게 신고가 영역까지 치닫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위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연출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보수적으로 120% 정도는 수익을 예상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이고 특히나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외봉으로 빠지는 케이스는 사실상 물량을 여기서 세력들이 정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튀어 올라오는 이런 쌍봉의 패턴으로 본인들이 모았던 물량을 정리하는 게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한번 매집이 일어났었구나. 앞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찔러놓고 빼면서 급하게 매집을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이번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에다가 어떻게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연결되어 있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려볼 건데 나중에 이 종목도 막 120%씩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두산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이번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최근에는 방산까지 테마를 같이 편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최근에 방산 추세가 안 좋다라면서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방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방산 테마로 해서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새롭게 방산 테마를 편승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이런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작용하면서 방산 테마도 시원시원한 상승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걸 만드는 회사입니까? 바로 터빈을 만드는 회사죠.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미국 업체가 선수금까지 주면서 러브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 방산업체가 두산에게 소형 항공기 엔진을 수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미국 업체는 두산에게 선수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쯤에 관련 소식이 공개될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다시피 KF-21 즉 전투기에 들어가는 이런 엔진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오래 걸렸지만 11년 만에 이룬 기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두산의 항공엔진 도전 하나를 긴장시키고 있게 만들 정도로 이번에 이 터빈 개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스
가스터빈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 자, 보시다시피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분석하는 것에 따르면 커런트 프로덕션 리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 현재 지금 생산 최대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가스터빈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쇼티지 사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가 촉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보시다시피 이 3사가 어떤 3사입니까 여러분들? 미쓰비시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지멘스 에너지, G 버노바까지 전부 다 확인이 되실 텐데, 가스터빈을 독과점하고 있는 이 3사가 공급 일정이 사실상 29년도까지 꽉 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꽉 찬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원전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이때 시원시원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갑작스럽게 급락을 좀 맞이했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2007년 11월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고점을 찍었던 게, 자, 이때 당시에 원전 관련 기업들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과열 단계로 치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원전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확장을 해버리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확장했던 기업들은 다 무너지면서, 특히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 팔려다니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부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팔려다니면서 결국에는 도시바가 인수를 좀 했었는데, 비싼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었고, 이 도시바를 무너뜨리게 됐었던 게 웨스팅하우스의 몰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어떤 전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AIA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심각하면서 가스터빈 쇼티지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3사들은 당장에는 어떻다? 공급 물량을 계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파일을 조금씩만 뺏어올 수 있다라고 해도요,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수주가 폭발하면서 시원시원하게 미친 상승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관련주인 G 버노바의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G 버노바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그 뒤로 이 저점을 잘 지켜주면서 살짝 애매하게 이탈했던 구간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줘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어떤 것이 다 촉발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AI 데이터 센터가 촉발되면서 지금 G 버노바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무려 얼마? 180조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G 버노바조차도 이렇게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뉴스케이파워 같은 경우에도 어느샌가 보면은 추세를 다 만들어주면서 쌍바닥 형태를 찍어주면서 지금 슈팅을 주는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련주인 뉴스케이파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연출되는 동안에 뭔가 재료를 계속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뉴스케이파워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보셨죠?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또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있었냐면은, 베트남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소럼 서기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원전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고 돌아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기다려라 반도체 올인한 베트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정하고 원전 짓는다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반도체에서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빈페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전기차 기업이 있었는데,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미친 듯이 폭등 흐름을 일으켰었지만, 작고 한쪽 바퀴가 빠져버리는 이런 전기차를 계속 만들면서 전량 리콜 사태가 일어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휴지 조각으로 돌아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과연 반도체를 잘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상황이긴 하지만, 원전을 어쨌든지 간에 지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치닫고 있는 게 베트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한 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한 차례 더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었고, 딱 이 구간에서는 살짝 지지부진한 구간에서 어떤 게 나왔습니까? 원전 해체 테마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앞전에 있었던 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제 막 시세가 출발하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베트남 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더 올라간 다음에는 이런 구간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지금 한 단계 한 단계씩 관련한 내용을 오픈을 하면서 주가를 상방으로 견인을 해왔었던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많이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비밀 유지 협약 같은 걸 체결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어제같이 음봉을 주고 있는 날에 무섭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넥스트레이드까지 계속 밀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공포에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대형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넥스트레이드에서 과도하게 밀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4,800원 부근 딱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 타점 잡아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이 대응방 입장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또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문자로만 타점 안내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대응방 여기 보시다시피 텔레그램방 링크가 확인이 되시죠? 이걸 눌러서 입장해보시라고 웬만하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대응방 상단에 확인이 되고 계시죠? 9월 18일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해드렸었는데 매수가를 11만 6천원 부근에서 드렸었고 9월 18일에 로보티즈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때가 9월 18일이었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현하면서 앞전에 있었던 물량을 싹 다 잡아먹으면서 LG전자와 테슬라 관련한 찌라시까지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어요?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101%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방에 입장하시고 나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다 보니까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셨을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 문자로만 안내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대응방 링크 눌러서 들어오셔서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긴급한 내용의 소식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